So Article 2 of our Constitution says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I don't think it can be any more clear, can it? I don't think so.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이 87세를 일기로 타계하자 미국 대통령의 연방 대법관 지명 권한을 놓고 전국이 또다시 격랑에 빠졌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임기의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논란이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원과 대법관 지명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et me be clear that the voters should pick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should pick the justice for the Senate to consider.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최상위 법원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법령의 위헌성 등을 판단하며 그 판결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데요. 인종에 근거한 분리정책 위헌 판결, 여성의 의지에 따른 낙태를 허용한 판결, 성 정체성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한 판결 등 미국 역사에 획을 그은 굵직한 판결들이 바로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은 한 명 한 명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신임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념 균형이 지나치게 보수 쪽으로 기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상원 전체 표결로 인준하는데요. 상원 의원 100명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후보로는 연방 항소법원의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판사 등이 거론되는데요. 공화당은 신임 대법관이 지명되면 조속히 표결하겠다고 합니다. The Senate has more than sufficient time to process the nomination. History and precedent make that perfectly clear. 그러나 민주당은 새 연방 대법관 지명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지난 2016년 대법원 공석이 생겼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메릭 갈랜드 판사에 대해 공화당이 상원 청문회를 여는 것조차 거부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대선까지 10달이나 남은 상황이었지만 집권당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공화당은 연방 대법관의 자리를 400일이나 비워뒀죠. This is what Leader McConnell said in 2016. His words, "The American people should have a voice in the selection of their next Supreme Court justice. Therefore, this vacancy shall not be filled until we have a new president." 공화당의 이런 태도 변화에 비판도 만만치 않지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보수적인 대법관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 lack of consistency between 2016 and 2020 on the part of the Republicans is stark, but understandable, given that one, Senator McConnell wants to maintain the Senate in the hands of Republicans to maintain his leadership. Two, he wants another conservative seat on the court. And three, he wants President Trump to be elected. 대선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이제 양당의 충돌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